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일어서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바로요. 등을 벽에 대고 서보십시오. 양쪽 날개뼈가 동시에 벽에 닿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완전히 곧게 서려고 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몸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억지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그 90%중 한 명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90%는 척추가 서서히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척추 건강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한국 서울에서 척추가 조용히 몸을 파괴하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71살이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가족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하기. 이것은 단순히 요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요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깊게 숨을 쉴 수 없어서 왔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항상 지쳐 있고 아무리 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들도 이것이 그 나이의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질환이며 명칭이 있습니다. 흉추 압박이라고 하며 삶의 질을 조용히 죽이는 병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90%에 속한다면 당신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흉추, 즉 등 중간 부분에는 12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을 보려고, 요리를 하려고, 책상에서 일하려고, 차를 운전하려고 앞으로 몸을 숙일 때마다 그 척추뼈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뼈들의 앞쪽 가장자리가 서서히 압박됩니다. 당신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 근육들이 약해지고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60세가 되면 당신의 척추는 있어서는 안 될 앞쪽 곡선이 생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곡선은 단지 자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갈비뼈는 흉추에 붙어 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휘면 갈비뼈가 제대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폐 용량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깊게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뇌와 장기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위와 장이 압박됩니다. 척추의 각 높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고 자극받습니다. 이 신경들은 온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몸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에 깊게 측정하기 시작했고 젊었을 때보다 키가 단 1cm만 줄어든 환자들도 이 압박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4cm나 5cm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이 들면서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극은 이 질환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세가 변하면 모든 것이 가속화됩니다. 균형감이 나빠져서 넘어질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약해진 근육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단순한 낙상이 당신에게는 고관절 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고관절 골절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 압니다. 73 이상에서 고관절을 골절한 사람의 50%는 결코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70대와 80대 사람들이 키를 되찾고 폐 용량을 되찾고 만성 통증을 없애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활동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 자신의 몸에서 이 문제를 감지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수천 명의 한국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제 완전한 3단계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80세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앞으로 5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척추 질환을 치료해 왔으며 피로, 호흡 문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온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60세 이상 10명 중 9명이 정확히 똑같은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완전히 곧게 서보십시오. 어깨를 뒤로 미십시오. 이제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흉추, 즉 날개뼈 사이 등 중간 부분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 압박이며 한 번에 1mm씩 당신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72살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몸을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짧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딸은 그가 폐 질환이 있을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모든 것이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쉬지 않고는 50m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척추를 측정해 보니 키가 4cm나 줄어 있었습니다. 무려 4cm나 말입니다. 흉추가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 갈비뼈가 폐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장기를 짓눌러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살아오셨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상에 엎드릴 때마다, 재봉틀 앞에 구부릴 때마다, 책을 보려고 앞으로 숙일 때마다 척추뼈가 조금씩 더 압박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10년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흉추는 원래 완만하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환자분들의 90%에서 이 곡선이 심하게 굽어져 혹처럼 되어 있습니다. 척추뼈들이 잘못 쌓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납작해집니다. 전체 구조가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세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흉추가 압박되면 온몸 전체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첫째,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갈비뼈가 완전히 펴지지 못합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와 장이 위에서부터 눌립니다. 음식이 소화기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복부팽만, 변비, 위산 역류가 생깁니다. 소화제를 드시지만 진짜 문제는 척추의 12cm 위쪽에 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흉추를 통과하는 신경 신호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들은 심박수부터 면역체계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되면 온몸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팔이 저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의사들은 아무 이상도 찾지 못합니다. 증상만 보고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11명의 전문의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원인 불명의 복통, 만성피로,
손 저림 증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스캔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5분도 안 돼서 척추를 검사했더니 T7과 T8 척추뼈에 심각한 흉추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척추뼈들이 복부와 팔로 가는 신경 가지를 보냅니다. 그분의 통증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척추뼈로 인한 신경학적 압박이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척추뼈들이 일정 지점 이상 압박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10분짜리 진료 시간에는 지금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메커니즘을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흉추 압박에 대해 말하면 60세 이상 환자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김 선생님, 저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노화인 줄 알았어요. 다들 키가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다들 가슴에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위험한 생각이 이 질환을 수십 년간 숨겨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흉추는 등의 중간 부분으로 목부터 허리까지입니다. 12개의 척추뼈가 있고 각각이 빌딩 블록처럼 위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쿠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젤 같은 물질로 차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책을 읽든 휴대폰을 보든 앞으로 몸을 숙일 때마다 중력이 이 디스크를 누릅니다. 각 디스크의 앞부분은 눌리고 뒷부분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이걸 30년, 40년, 5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뼈의 앞부분이 서서히 압박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정상 높이를 유지하지만 앞부분이 짧아집니다. 척추가 앞으로 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뇌가 거기에 적응합니다. 근육이 보상합니다. 몸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흉추가 이렇게 앞으로 휘면 단순히 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온몸 전체에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비뼈가 압박됩니다. 갈비뼈는 흉추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 척추뼈들이 앞으로 기울면 갈비뼈가 더 이상 완전히 펴지지 못합니다. 즉시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는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폐가 본인의 갈비뼈에 물리적으로 눌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내장 기관들이 아래로 밀립니다. 위, 간, 장, 이 모든 것들이 원래보다 작아진 공간에 들어앉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 문제, 위산 역류, 변비를 호소하는 겁니다. 소화기 내과를 다니고 온갖 약을 다 써봤습니다. 아무도 척추를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결과일 텐데요. 흉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몸 중간 부분의 거의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척추뼈가 압박되면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 신경들이 자극받습니다.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등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곳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가슴 통증, 복통, 원인 불명의 피로.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신경 통로에 가해지는 기계적 압박입니다. 67세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셨는데요. 2년간 원인 불명의 가슴 불편함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내과를 다니셨습니다. 여러 차례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지어 심장 카테터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증을 상상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세를 한 번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우리는
측면 척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흉추 곡선이 18도나 증가했습니다. 등 중간 부분의 3개의 척추뼈가 심각한 전방 압박을 보였습니다. 5번째와 6번째 흉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 신경은 감각을 가슴벽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지금 당장 등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척추의 각 뼈를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의 부드러운 곡선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부드럽다면 그 앞으로 구분 곡선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척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다시는 당신의 등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흉추, 즉 등의 중간과 위쪽 부분은 동전처럼 쌓인 12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매일매일 휴대폰을 내려다보거나 식사하면서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 시간마다 당신은 이 디스크들의 미세한 압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의 나쁜 자세, 당신의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젖은 스펀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짜고 즉시 놓아주면 스펀지는 원래 모양으로 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스펀지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는 평평하고 단단해지며 충격을 흡수하는 모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척추 디스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십 년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인해 천천히 눌려지고 있으며 원래의 높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 자체가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흉추가 압박되면 전체 갈비뼈가 안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갈비뼈는 흉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척추뼈들이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면 갈비뼈도 따라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체 몸, 전체의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수없이 측정했습니다. 건강한 70세 노인은 최소 3리터의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폐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흉추 압박이 있는 환자들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겨우 2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깊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단 한 층의 계단을 오른 후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이 심장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너진 척추가 그들의 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눌립니다. 위, 간, 장은 모두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척추가 압박되고 갈비뼈가 안쪽으로 무너지면 이 기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밀리고 압박됩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의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역류성 식도염, 변비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소화제를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척추가 말 그대로 내부 장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각 흉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 뿌리가 눌립니다. 이 신경들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심장, 폐, 소화 시스템, 심지어 면역 기능에까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되면 신호가 방해받습니다. 당신의 몸은 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 가슴의 원인 불명의 통증, 팔의 저림, 소화 문제,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 모든 것이 압박된 흉추 신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3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피로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명의 다른 심장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심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불안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신과 약을 처방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척추를 진찰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흉추는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 키가 거의 4cm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갈비뼈가 안쪽으로 무너져 호흡을 제한했고 신경 압박이 그녀가 매일 느끼는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당신의 척추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고 안쪽에서부터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멈출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동안 행동한다면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것이 김 박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수천 명의 환자들을 평생의 고통에서 구한 3단계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눈으로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 재설정이라고 불리며 정확히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2주 동안 당신은 뇌와 척추 사이의 연결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수년간의 압박 후에 당신의 신경계가 말 그대로 척추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잘못된 위치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녀가 일어나기 정렬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합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두 손을 머리 뒤에 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허리를 매트리스 쪽으로 누르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약간 당기세요. 이것을 정확히 6초 동안 유지하세요. 3초 동안 놓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흉추의 모든 척추뼈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몸에게 원래의 설계를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1단계에서 하루에 2번 벽 천사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벽에 붙습니다. 발 뒤꿈치는 벽에서 약 10cm 정도 떨어뜨립니다. 허리, 등 위쪽, 머리를 동시에 벽에 붙입니다. 양팔을 골대 모양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제 모든 부위를 벽에 붙인 채로 팔을 벽을 따라 천천히 최대한 높이 올립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는 이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척추가 앞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10회, 자기 전에 10회 실시합니다. 일주일 안에 어깨뼈가 자연스럽게 뒤로 당겨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세 유지 근육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2단계는 15일째부터 시작하여 6주간 계속됩니다. 이것은 강화 기간입니다. 김 박사는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너뛰면 부상을 입습니다. 2단계에서는 깊은 척추 안정화 근육을 재훈련하기 위해 저항을 추가합니다. 가장 강력한 운동은 수건을 이용한 앉아서 당기기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습니다. 긴 수건을 가슴 높이에 문 손잡이나 침대 기둥에 감습니다. 수건 양끝을 잡습니다. 팔꿈치를 곧바로 뒤로 당기며 어깨뼈를 호두를 깨듯이 오므립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12회 3세트를 실시합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강남 척추센터 김 박사 환자의 70%가 적절한 흉추 정렬을 회복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거나 앞으로 기웁니다. 이제부터 걸을 때마다 머리 꼭대기를 천장으로 끌어당기는 줄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턱은 땅과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아래를 향하면 안 됩니다. 이 자세로 매일 2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몸이 올바른 느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평생 유지 프로토콜이며 8주 후에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매일 하는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단계의 기상정렬 운동을 실시합니다. 주 3회 앉아서 당기기 운동을 합니다. 주 1회 벽 표시에 대고 키를 측정합니다. 세 단계를 모두 따른 김 박사의 환자들은 6개월 안에 평균 4.5cm의 키를 되찾았습니다. 4.5cm입니다. 압축되었던 척추가 거의 5cm나 되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등 위쪽을 만져보십시오. 그 굽은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도움을 구하는 흉추입니다. 이 세 단계가 해답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귀중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척추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평생 구부정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구한 3단계 회복 프로토콜에 관한 것입니다. 1단계는 이완 단계라고 하며 정확히 14일간 지속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흉추의 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에 실패하는 모든 환자는 이 단계를 서두릅니다. 그들은 곧바로 운동과 강화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압박된 척추뼈는 20년이나 30년 동안 꽉 짜여진 스펀지와 같습니다. 아직 압축된 스펀지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팽창시켜야 합니다. 1단계에서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오후, 자기 전에 바닥에 평평하게 눕습니다. 침대가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말아놓은 수건을 척추 아래 정확히 어깨뼈 사이에 놓습니다. 수건의 두께는 주먹 크기여야 합니다. 7분 동안 누워 있습니다. 5분도 10분도 아닙니다. 7분이 척추액이 재분배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7분 동안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합니다.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참고 6박자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자세 유지 근육이 압축된 척추뼈에 대한 죽음의 소나기를 풀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제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시도해 보라고 해도 똑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압축된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1단계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논쟁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즉시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치고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따랐습니다. 이완 단계 14일 후 그녀는 돌아와서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키가 2.5cm나 커졌고 마침내 갈비뼈에 통증 없이 깊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압박 해제의 힘입니다. 이제 2단계는 안정화 단계입니다. 4주간 지속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만든 새로운 공간을 유지하도록 몸을 가르칩니다. 2단계의 가장 큰 위험은 환자들이 훨씬 나아진 느낌이 들어 프로토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나아진 느낌이 치유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치유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2단계 동안 매일 아침 벽천사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시합니다. 등을 벽에 완전히 평평하게 붙이고 섭니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뼈, 머리가 모두 벽에 닿아야 합니다. 팔을 골대처럼 들어 올립니다. 3분 동안 벽을 따라 팔을 천천히 위아래로 밀어 올립니다. 이 한 가지 운동만으로도 흉추를 지탱하는 것을 잊어버린 17개의 자세 유지 근육을 재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 하루에 2번 턱 당기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턱을 곧바로 뒤로 당깁니다. 이중턱을 만드세요. 6초간 유지하세요. 풀어주세요. 2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상부 척추를 짓누르고 있는 거북목 자세를 되돌립니다. 3단계는 강화 단계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이것은 6주 프로그램을 끝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척추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벽 천사 운동을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두꺼운 베개 없이 주무세요. 매일매일 앉을 때마다 자세를 확인하세요. 휴대폰에 2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깊게 5번 숨을 쉬세요. 이 3단계 프로토콜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일정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척추가 압박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회복하는데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척추가 조용히 압박되고 있다는 6번째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척추를 검사한 지 20년이 된 저조차도 환자들이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머리 꼭대기를 만져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이제 머리 뒤쪽을 따라 손을 내려 두개골이 목과 만나는 지점까지 가세요. 그 연결 지점이 느껴지시나요? 그곳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쪽에 있다고 느껴지나요? 대부분의 60세 이상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밀리미터씩 해마다 천천히 앞으로 이동해 왔고 60대에 이르면 두개골이 척추 위에 있어야 할 위치보다 평균 4-6cm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북목 자세라고 하며 흉추 압박에 눈에 보이는 외부 증상입니다. 머리가 이상적인 위치에서 1cm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경추와 흉추에 4.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5cm만 앞으로 나갔다면 척추에 22kg의 추가적인 지속적 압박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22kg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아이를 목에 올려놓고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수년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머리 앞으로 나온 자세는 단순히 목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흉추를 따라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면 상부등이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이 구부러져야 합니다. 이 과도한 곡선은 중간 척추를 압박하고 그러면 하부 갈비뼈가 안쪽으로 밀려나고 그러면 횡격막이 제한되고 그러면 산소 흡입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틀어짐이 온몸에 걸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과 4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73세, 10년 넘게 그를 괴롭혀온 만성 두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고 약물을 시도했고 검사에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뇌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두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자세를 검사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7cm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7cm입니다. 두개골 기저부의 근육들이 그 앞으로 나온 무게를 지탱하려고 지속적인 경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긴장된 근육들이 10년간의 두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뒤꿈치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엉덩이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이제 무리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어깨뼈를 자연스럽게 뒤로 젖히세요. 편안하게 벽에 닿나요? 이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머리 뒤쪽이 자연스럽게 벽에 닿나요? 접촉하기 위해 턱을 아래로 기울이거나 머리를 뒤로 밀어야 한다면 거북목 자세입니다. 벽과 머리 사이에 3cm 이상의 간격이 있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대부분은 엄청난 노력 없이는 머리를 벽에 전혀 닿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강력이 너무 커서 벽과 두개골 뒤쪽 사이에 제 주먹 전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틀어짐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아와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앞으로 나온 자세는 또한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특징적인 구부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한 근육이나 골다공증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상부 척추가 따라가고 점차 전체 흉추 부위가 무너지는 탑처럼 앞으로 접히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가속화됩니다. 곡선이 깊어집니다. 내부 장기가 점점 더 꽉 잡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거북목 자세와 흉추 압박은 측정되고 추적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단 2주 만에 머리를 적절한 위치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숨겨진 척추 문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왜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들이 향후 5년 안에 여러분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먼저 평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가 모두 자연스럽게 벽에 닿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턱을 위로 기울이지 않고 머리 뒤쪽을 벽에 닿게 해보세요. 머리와 벽 사이에 두 손가락 너비보다 큰 간격이 있다면 흉추가 이미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 경고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이 검사를 먼저 해보세요. 두 번째, 호흡 회복 운동입니다.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반드시 하루 3번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앞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기세요. 2초간 멈추세요. 그런 다음 팔꿈치를 뒤로 유지한 채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 하나의 운동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척추뼈 사이의 근육을 다시 깨워줍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은 통증 없이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운동을 단 2주만 하고 나서 폐활량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물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칼슘 흡수 전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가지 중요한 파트너 없이는 몸이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맨팔에 아침 햇빛을 15분간 쬐어 비타민 D를 얻어야 합니다. 매일 아몬드 한 줌을 먹어서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짙은 녹색 채소를 먹어서 비타민 K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섭취한 칼슘은 뼈가 아닌 소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유를 열심히 마시는데도 심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자세 교정 습관입니다. 앉을 때마다 반드시 즉시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줄이 달려서 천장 쪽으로 당기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어깨를 뒤로 3번 돌리세요. 귀가 어깨 바로 위에 올 때까지 턱을 살짝 뒤로 당기세요. 30분마다 알려주도록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척추가 더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한겸증 영양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압박받고 있는 척추뼈 주변에는 염증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고 원인 모를 피로와 통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하나를 먹고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둘 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가 더 좋은 강력한 천연 한겸증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제가 설명한 벽 테스트를 해보세요. 머리가 벽에 닿는지 확인하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 위험구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이 5가지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입니다. 공유 한 번으로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으로 친구가 키가 5cm 줄고 말년을 구부정하게 통증 속에서 보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야 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독립성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자세 확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의 5분 척추 평가를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숨겨진 척추 문제를 모르고 있을 수 있는 60세 이상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